안녕하세요. 이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물 보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물보호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네. 어떻게 슈님은 동물 많이 좋아하시나요? 네, 동물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저는 동물은 싫어하지는 않는데 네. 약간 무서워하는 편입니다. 무서워요? 예, 어렸을 때 개한테 쫓긴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약간 무서워하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동물보호법, 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그 동물보호법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네, 사실상 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그 네. 척추동물보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척추, 네. 왜 척추동물만 보호할까요? 글쎄요. 척추동물이 아무래도 좀 더 지능이 좋은가요? 그 척추동물이 고통을 네. 느낄 수 있는 신경계가 발달돼 있어서 척추동물만 이제 네. 보호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동물에는 포유류가 있죠. 포유류, 그다음 조류, 네. 또 뭐가 있을까요? 파충류, 네, 양서류, 네, 척추. 그러면은 파충류, 양서류,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어류도 어류도 척추동물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어류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낚시 다 많이 하는데 네. 고기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쵸.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어류도 동물이니까 네, 네. 보호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는데 이 동물보호법상에 우리 네. 척추동물보호법상에 어류는 식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횟집에서 파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 식용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상 보호를 못 받는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신 뭐 식용이 아닌 관상어는 보호된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네. 이 동물보호법에서 그럼 뭘 보호할까요?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걸 보호할까요? 동물을 네, 어떻게 보호해야 우선은 될까요? 기본적으로 죽이지 않아야 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상 크게 네. 이 네 가지로 행위를 이제 제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학대를 금지하는 것. 학대. 예, 두 번째는 잔인하게 죽이지 말 것. 네. 세 번째는 이유 없이 죽이지 말 것. 네. 네 번째는 포획하지 말 것. 특히 이 포획은 이제 유기동물, 유실동물에 대해서 임의로 포획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금지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재라던가 보호를 하기 위한 조치 등을 지금 각종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네. 특히 그러면 이유 없이 죽이지 말 것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잔인하게 죽이지 말 것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무섭네요. 네네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쵸. 잔인하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네. 있으면 죽여도 되나요? 네, 그러면 이유가 이제 제한이 돼 있는데 네. 이제 보통은 정당한 이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당한 사유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전염병에 걸렸다거나 이제 네. 그 우리 도살첩을 많이 했었잖아요. 소라던가 그다음에 조류독감 같은 때 닭들 이렇게 폐사시키고 했잖아요. 네.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이제 죽일 수 있게 돼 있죠. 죽일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 또 동물 중에는 우리가 늘상 이제 자주 이용하는 소, 돼지, 닭, 양, 네. 오리 네. 이런 가축들 있잖아요. 가축들. 가축, 네. 식용으로 사용하는 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도축을 하게 되니까 그쵸. 결국은 예외 조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가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같이 알아볼 텐데 이제 축산법이라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통해서 가축의 도축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네네. 이게 범위가 크네요. 얘기하는 네네, 게 그렇죠. 죽일 수 있는 정당한 이유라는 게 네네.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 죽이는 거는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 죽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봐야죠. 네.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 가축과 관련해서도 이제 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 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이 많습니다. 가축이냐 아니냐. 개가 네. 가축에 들어가나요? 개는 이중적인 동물이죠.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인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은 가축이 아니에요. 예, 그 무슨 차이가 있냐면 네. 축산법은 이제 먼저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네. 이게 가축의 그 고기, 그 가축 자체의 음식과 관련된 네. 그 위생, 그 축산물이라는 거는 그 가축의 고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식용으로 사용할 때 그 법을 적용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동물들에 대한 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해서 이렇게 도축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여기에는 걔가 이제 네. 식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법제에서는 네. 식용은 아닌데 이 축산법에서는 네. 가축이 사육하는 동물들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네. 사육하는 동물인데 이 사육의 목적이 비단 고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떤 게 있나요? 그럼 고기가 아니면은 네, 뭐 그냥 어렸을 때 만화 같은 걸 보면은 네. 사실 개를 키우면서 네, 뭐 양을 이렇게 네, 예, 양을 모는 강아지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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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다른 용도로 쓸 것 같아요. 사냥하는 개를 키울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먹는 게 아니라면은. 먹는 게 아니라 뭐 인도견도 있겠죠. 장에 네, 장에 인도견도 그쵸. 있고 고기 아니고도 이제 젖소가 있잖아요. 젖을 그쵸. 예, 가축에는 젖소가 부산물들을 있고. 네네, 이용하는. 부산물들 있죠. 네. 그다음에 모피, 털이 있죠. 예, 털을 털이요? 이용한 예. 먹진 않는데 네, 먹진 그것도 않지만 그리고 네. 이제 축산법에는 꿀벌도 가축이에요. 꿀벌 같은 경우 꿀벌이 가축이라는 건 좀 네. 그래서 꿀을 꿀을 채취하고 프로폴리스 그쵸. 채취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 다 이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음. 또 축산법상에 오소리도 네. 가축입니다. 오소리 그리고 지렁이가 있죠. 네. 지렁이요? 네네. 지렁이도 의외네요. 지금 들어봐서는 벌하고 지렁이는 상당히 예. 기존의 제 생각으로는 네. 이해가 안 되는 네. 그런 동물들인 그러니까 것 농가 같은데.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네. 기를 수 있는 동물 중에서 농가 소득을 늘리는 이제 지렁이는 낚시할 때 미끼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렁이도 들어가고 오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곰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그래요. 네. 직접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소리 쓸개를 채취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합법적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오소리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 마저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시죠. 이 지금 축산법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 이제 가축이 서로 정의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가축들을 보면 개를 포함해서 개, 타조, 타조. 기러기, 노새, 오소리까지. 오소리까지. 뭐 다른 관상조도 있어요. 공작이라던가 앵무새 이런 금개, 은개 이런 관상 새들이 있잖아요. 이런 새들은 이제 농가에서 뭐 많이 기르니까 그런 개들은 뭐 도축을 하지는 않는데 그런 새들은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 식용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 동물들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이제 쟁점화된 게 개고, 그다음에 말은 언급은 안 됐지만 타조나 기러기도 척추동물이고 이제 조류잖아요. 모든 조류는 다 동물보호법상에 보호를 받는 동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축산법상의 가축이지만 위생법상에 식용으로 쓸 수 없는데 이 동물들을 식용으로 도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냐라는 이 쟁점이 있어요. 이거에 관해서 최근에 이제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보신탕을 그렇죠. 그게 가장 문제 말이 보신탕 많잖아요. 집에서 그렇죠. 보신탕 집에서 개를 도축했는데 이 도축한 행위 자체가 이 동물보호법 위반한 것이다. 죽였으니까. 그래서 식용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보신탕 집은 약간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고하지 않고 보신탕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개를 사육하려고 하면은 신고를 해야 돼요. 농장이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육 환경도 좋지 않았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약식 명령으로 끝났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법원의 판단을 정확하게 거치지 않고 검찰이 이제 벌금 얼마를 구형하면 이렇게 나오는 절차거든요. 네. 그렇게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죽였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아직 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이 죽이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네. 아직 그 우리 판례가 정확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네, 아직 그런 네네. 사례들이 별로 아직 많지는 않은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특히 문제됐던 것은 네. 이제 개와 관련해서는 잔인하게 죽이면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처벌된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 잔인하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잔인하다고 예, 하면 예. 상당히 주관적인 예, 기준인 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사전적인 뜻은 잔인이 인정이 없고 모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네. 인정 없고 모질게 죽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네.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왜냐하면 그 몇 가지 예시는 있어요. 목을 매단다던가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해당 동물을 네. 죽인다던가 하면 이거는 금지된 걸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기타 잔인한 행위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재판 중에서 개에 대해서 개 농장이었죠. 개 농장이 이제 전기도살법으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네. 개에다가 이제 전류를 흐리게 해가지고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잔인하게 죽였다고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1심과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어요. 무죄. 예, 예. 왜냐하면은 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이 도축하는 방법으로 네. 크게 4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죽이는 행위, 그리고 이제 칼을 이용해서 죽이는 행위, 네. 예. 그리고 또 총을 이용해서 죽이는 행위, 그다음에 타격법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렇게 기절을 시켜서 네. 그 도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그중에 들어서는 예, 네 가지 모두 다 잔인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네. 전살법이라고 하는데요. 전기를 통하게 해서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절차는 그 절차를 썼으니까 네. 잔인하지 않다고 본 거죠. 1심, 2심에서 위생법에서.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이 됐는데 뭐 기존의 뉴스나 언론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전기를 이용해서 어떤 개를 도살하는 것이 잔인하다고 인정한 판례다라고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그 판례 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 살펴보면 그 전기를 이용해서 죽인 것만으로 무조건 잔인하지 않다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제 개체의 종류에 따라서 전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흐르나 이 개가 얼마나 고통을 오랫동안 받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1, 2심은 무조건 그 단순히 나온다. 이 도축 방법에 뭐 닭이나 오리, 돼지를 잡을 때 이런 전기를 이용해서 잡는다는 것만 가지고서 이게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져서 해당 그 쇠꼬챙이를 이용해서 전기가 흐르는데 개에게 얼마나 그 많은 어떤 시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잔인한 부분은 뭐 개인의 주관적인 것을 떠나서 그 동시대의 어떤 사회의 어떤 객관적인 규범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뭐 상당히 남아 있죠. 이 잔인하게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비교적 동물보호법이 늦게 제정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치 독일에서도 그 당시에도 동물보호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예.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유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들이 그 나치 독일의 그에서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그렇네요. 그렇게 1920년대 초반에 그렇게 일찍 그 동물보호법이 제정돼 있었는데 그 히틀러도 그렇게 아주 좋은 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오래전부터 동물보호법이 외국에서 시행이 되고 나라마다 이제 동물 보호하는 동물의 범위도 많이 다른데요. 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스위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각각류죠. 바닷가재. 네. 바닷가재를 이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스위스에서요? 예, 그렇죠. 산채로 죽이지 말라는 거죠. 아. 고통스럽게. 바닷가재는 척추동물은 아니잖아요. 그쵸. 척추동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산낙지 좋아하세요? 아, 저는 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가요? 이제 네. 연포탕 같은 거 끓일 네. 때 산낙지를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넣고 바로 삶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게 막 고통스럽게 그쵸. 돌아다니는 모습을 매우 이제 보게 되는데 과연 이제 이런 주제가 있었던 거죠. 바닷가재라던가 이런 무척추 동물이지만 산낙지라던가 그리고 또 다른 물고기들 있잖아요. 네. 물고기들이 고통을 많이 느끼나 이런 뭐 연구 결과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내용들을 보면 그 심피질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고통을 많이 느낀다 이런 결과들이 연구 결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학자는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취지 때문에 뭐 독일에서는 어류에 대해서도 동물 보호를 하는 걸로 그래서 뭐 고통스럽게 죽이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해보진 않아서 네. 뭐 그렇게 알고만 있습니다. 뭐 네.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동물보호 우리나라 이제 동물보호에 대해서는 뭐 현재 이런 척추동물 어류 식용 어류를 제외한 척추동물은 일반적으로 보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축과 가축이 아닌 동물 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개와 관련해서요. 네. 이제 개와 관련해서는 오소리도 있고 타조도 같은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축산법에서 네, 네. 가축으로 보지만 식용으로 보지 않는 애들. 그렇죠. 예, 식용으로 보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는 이제 위생법상에 적용이 안 되니까 네. 뭐 도축 방법이나 어떤 도축 과정에서의 위생을 지키지 않아도 무관했었던 것이죠. 그동안은. 네. 그리고 관례적으로 이제 뭐 어떤 농장들 있잖아요. 노새 농장, 타조 농장, 기러기 농장. 기러기 이제 알도 먹지만 이제 기러기 고기도 먹게 되는 것인데 네. 이런 고기를 많이 그 농장에서 직접 잡아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냥 이거 식용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 과연 불법한 행위라고 볼 것이냐 그건 약간 아직 의문이 남아 있어요.